안녕하세요. 박근범의 라이브 서저리 55번째, 55번째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리지 아트로피가 굉장히 심하고 또 덴처의 사용을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여자분이십니다. 연세는 69세 이십니다. 20년 넘게 덴처를 써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기로 이런 리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네, 이 파노라마를 보시고 우리 원장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와, 쉽다? 아니면 와, 어렵다? 네, 당연히 어디가 불편하실까요? 하악 덴처가 불편하시겠죠. 네, 하악은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알베올라 본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제 베잘본만 남아있죠. 그래서 양쪽에 멘탈 포라멘 보이시죠? 이 멘탈 포라멘 사이에 있는 본만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치부 하려면 너블 리포지션도 할 수 있고요. 못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여러 가지 테크닉을 갖고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레스 인베이시브하게 그리고 편안하고 환자에게 빠르게 로딩을 주려고 하면 역시 오론 X가 되겠습니다. 덴처만 계속 쓰신다고 하면 저는 오론 4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 이런 케이스라면. 그런데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악을 성공적으로 하고 나면 틀림없이 6개월쯤 지나면 상악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 하실 거거든요. 아마 이분도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오론 5 또는 오론 6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임상 상황은 이렇습니다. 상악 보면 리지가 그래도 상악은 리지 폼이 좀 잡혀 있어서 상악 덴처가 상대적으로 잘 유지가 되겠지만 하악은 그냥 플랫이 됐습니다. 그렇죠? 구치부 같으면 리버스 리지가 됐습니다. 리지가 있던 부분이 도리어 더 낮아져 버려서 이런 경우에는 덴처가 거의 힘들겠죠. 정말 이런 경우에 덴처 만들어 주시는 우리 원장님들도 좀 있던데요.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CT 상태입니다. 45번부터 35번까지의 CT입니다만은 역시 라비알 본조차도 또 없어졌죠. 이 슬롭이 져가지고 라비알 쪽으로 이렇게 슬롭이 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상적인 픽처를 식립하는 것이 또 힘들어지겠죠. 물론 이렇게 양쪽에 파노라마 보시면 틸티드 멘탈 포라멘 앞쪽으로 틸티드 2개 들어가야 되겠고 가운데 들어가는데요. 이 가운데 앞쪽도 어떻게 보면 뒤에 슬롭이 있어서 픽처를 식립하면 노출될 수밖에 없죠. 이럴 때 우리가 뭘 쓸까요? 당연히 BDC가 있고 RE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 자체도 낮아졌지만 이렇게 얇아져 있는 리지에서 우리가 리제너레이션이라는 생각을 컨토리제이션으로 바꾸게 되면 얼마나 편해지는가를 아마 이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심플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보시고 또 여러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되게 특별하게 우리 수술방의 레전드 우리 박세진 의생사님께서 다시 컴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뵐 겁니다. 네, 이렇게 이게 엑스레이 보면요, 이게 파노라마 상에서 거의 크레스텔 위에 너브가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지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만지면 만져지거든요. 이렇게 딤플이 느껴져요. 여기 멘탈 포라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켈타의 진지바에서 남아있는 켈타의 진지바에서 이게 보면 이게는 아니죠. 뮤코자가 여기가 켈타의 진지바죠. 약간 링괄 쪽으로 여기니까요. 너무 많이 갈 필요는 없지만 조금만 뒤로 해서 그래서 약간 링괄 쪽으로 그죠? 그래서 쭉 리지를 따라서 갑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마취를 충분히 해서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혹시라도 이쪽도 거의 같은 레벨이죠. 여기서
이렇게 만져보면 어디가 리진지, 어디 결진지가 여기죠. 여기서 진입가 없어가지고요. 넣으면 자꾸 옆으로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리치 크레스를 따라서 조금씩 이게 시즌이 밀코자로 내려가 버리면 나중에 슛 짤 때 제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작더라도 결탄 진지바 안에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줘야 왼발적으로 지금 저기 모스키토 하나 줄래요? 여기 근괄 쪽으로 이렇게 괜찮아. 여기가 배슬이 하나 조금 게 터졌어. 모스키토를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놔두시고 잠깐 배 쪽도 플랩도 조금씩 한꺼번에 다 내려가지 않으니까요. 조금씩 이렇게 만지면 여기가 멘탈 러브예요. 이렇게 확 눌리지 않도록 살짝 뒤에서 좀 뒤쪽에 약간의 버티컬이 있으면 넣어볼까요? 이제 잠깐만 잡아주면, 모스키토 잡아주면 브리딩은 금방 없어져요.
다시 이렇게 여기가 멘탈 러버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약간 섞어져 있는 여기가 확인이 됐으면 여기다가 슈츠 한 번만 해놓을게요. 자, 반대쪽으로. 약간 버티까지시죠? 되게 대칭이니까요. 여기 좀 멘탈 보라면 있겠죠.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 볼까요? 또 보시면 조금만 액션 더 할게요. 여기죠? 이렇게. 여기 어떤 분 여기 가운데 인션을 넣어서 벌리기가 좋다 그러시는데요. 가운데 인션을 넣게 되면 슈트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뒤쪽으로 인션합니다. 이렇게 볼까요? 다시 멘탈 프라멘의 위치에다가 슈트를 하나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링괄 쪽은 오늘은 슈트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저절로 다 벌어져 있으니까요. 개별적으로 2개만 다 할게요.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요? 천천히 숨을 쉬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숨을 쉬세요. 약간 삼키셔도 되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쪽으로. 그렇지. 오케이. 자, 먼저. 자, 천천히 기침 다 하세요. 기침 다 하시고요.
숨 크게 한번 쉬시고. 자, 메타프라멘 다시 한 번만 살짝 확인하고요. 여기 안티리어 엣지잖아요. 여기 안티리어에서 한 5mm 이만큼. 여기가 에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안티리어 루프가 많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갈 수 있겠지만 우리 CT에서 봤을 때 맨디빌라 루프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5mm 정도 하고 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이게 30도 정도입니다. 리지 크레스트로부터 30도 각도로 이 정도로 갑니다. 자, 물이 좀 나와요. 이거를 안 되겠다. 밑에도 안에도 링과이 쪽에도 세차합시다. 플랩이 자꾸 말리려고 그래요. 아이고, 천천히 숨 쉬셔도 돼요. 천천히 숨 쉬셔도 돼요. 플랩이 끼치 마셔가지고 자꾸 따라오니까요. 자꾸 묶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숨 한번 쉬시고, 숨 한번 크게 한번 쉬시고. 자, 입안에 물이 좀 나와요. 이렇게 덜덜덜 거리고 물이 좀 나와요. 이 방향 맞으면 일단 조금 더 한 다음에 이렇게 쪽부터 먼저 하고 자, 또 물이 좀 나와야 하네. 본 덴시티는 에브리지 정도 됩니다. 아주 하다하지도 않고요. 얼마요? 3.6. 오케이. 오케이. 자, 마지막 드릴입니다. 3.9. 아무래도 약하니까 조금만 할게요. 절반만. 자, 역시 볼까요? 일단 이쪽에 들림. 이쪽 픽처부터 먼저 할게요. 네. 이게 역시 이게 한 개만 하시는 거 보면 나머지는 쉬울 거니까. 본이 슬롭이 져 있어요. 그죠? 앞쪽으로 슬롭이 져 있으니까 이렇게 구위 슬롭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BD 커프 구위를 2mm 정도는
익스포즈 돼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깊이 심을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조금만 넣고 오케이. 이 정도. 슬로브 안으로 많이 들어가면 이게 더 깊어지겠죠. 그렇지만 머신드니까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각도를 사실 나중에 아버님 연결할 때 하겠습니다. 반대쪽으로. 오케이. 다시. 이 멘탈 풀어면 보이시죠? 여기에 5mm 앞에, 5mm 앞에 여기죠? 여기를 에임해서 쥐고 이렇게 기울이면 되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방향대로. .9, 3.9는 절반 정도만 드링 할게요. 자, 두 번째 임플란트가 들어갑니다. 조금 센데 토크렌치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만큼 많이 남으면 사실 드릴링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드릴링을 다시 한번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토크가 커가지고. 한 번 더 끝까지 3.6 주세요. 3.6 드릴링을 3.9 3.9 절반 했으니까 드릴링이요? 끝까지. 다시 이 정도는 짧은 걸로 줄래요?
오케이. 자, 이 사이에 세 개의 임팩트가 더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우선은 이 엑시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글 가이드 가지고요. 30도 RC. 그래서 이 포스트 방향이 어디로 오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여기 이 정도 들어오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하나 더 줄까요? 같은 거죠. 이쪽으로. 네. 다행스럽게도 거의 잘 맞았습니다. 그죠? 패스가. 이것은 약간 북한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보이시죠? 각도가 복도만 할까요? 내가 할게요. 이쪽으로 잡아주시고. 잠깐만. 각도가 왼쪽이 약간 윙갈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죠. 이거 약간 북할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뒤에 요 그대로 방향이 약간 틀어지는 게 이렇게. 그리고 링과를 향하는 게 보였죠. 스크롤이 어디로 나오는가. 스크롤 링과 쪽으로 향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픽처가 어떤 식으로 식립되었던 간에 사실은 각도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커프 3 됐죠? 오케이. 그대로 방향이 맞았기 때문에 어바트먼트를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볼드가 달려 있고요. 뒤쪽으로 드라이브를 잡으면 그렇죠? 잠깐만요. 타이트니가 세게 되질 않는데요. 이게 자 같은 30도인데 이것은 지금 각도가 픽처 각도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정도 같으면 전혀 문제 없이 허용 각도치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드릴링을 다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게 너무 가까이 붙으면 밑에 칠 수가 있겠죠. 약간 떨어져서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드릴링 할게요.
보시면 링괄 쪽으로, 라비알 쪽으로 슬롭이 쭉 생기고 있죠. 이 슬롭이 그냥 있으면 스레드가 노출되면 GBR 해야 되죠. 스레드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면 깊이 심어야 되죠. 3.9요. 3.9 마지막 드레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BD 커프를 쓰게 되면 이 슬롭을 딥백이 아닌 것으로 만들 수가 있죠. 거의 다 됐습니다. 렌치. 이번에. 오케이, 아이고. 네, 그렇게 빠져서. 미러로 할까요? 미러로 리트렉션 할까요? 네. 오케이. 또 주세요. 4.1에 9이요. 오케이, 떠주시고. 4.1에 9이요. 오늘 다 같은 사이즈의 임플란트입니다. 4.1에 9 스레드 2 커프. 보시면 사실은 2mm 상부 2mm의 딥백 때문에 우리가 진짜 많은 본그랩 돼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렇게 볼까요? 디렉션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거 잡아주시고. 한쪽은 내가 할게요. 이쪽은 내가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픽처가 안 보여요. 오케이. 맞아요. 됐어요. 이렇게. 스트레이트. 똑같이 낙사 붙으면 되지만 여기는 NX이고 스트레이트. 이 커프 진집의 높이가 깊지 않으니까 2mm짜리면 충분합니다. 도크. 한 25뉴턴 정도를 타이팅하면 돼요.
됐습니다. 뒤쪽에 스크루를 한 번 더 타이트닝을 해야 됩니다. 앞쪽은 자, 한 번만 연결하시고 빼내고 뒤쪽은 이게 앵글 가야 되니까 이건 빼내고요. 캐리어이면서 앵글 가야 돼. 아니요, 이건 말고. 이 스크루는 좀 작기 때문에요. 너무 세게 타이팅하지 말고 15N 정도만 하면 되는데 스크루 사이즈가 1.6mm거든요. 이쪽도 이건 어버튼 스크루죠. 어버튼 스크루는 똑같이 25 하면 됩니다. 위에 버첼라 스크루하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한 번만 더 버터하고 위에는 잡지 마세요. 위에 밑 이렇게 됐습니다. 스캔 아바트먼트입니다. 리트랙션 힐링 겸 스캔 아바트먼트. 네, 잠깐만요. 됐습니다. 자, 이제 봉합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안에도 이렇게 자, 수술은 약 30분, 10분 조금 더 걸리죠. 되게 불마우스 하악은 이게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슈처인데 슈처가 실제로 많이 걸리죠. 티슈 보세요.
슈츠를 잘 하시면요. 이게 손 동작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 니들 홀드와 이렇게 이렇게 잡고요. 니를 잡고 이렇게 손을 돌려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들어서 또 하시고 왼손과 오른손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쪽도 했을 때 이 기구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슈츠가 훨씬 빨라지죠. 이렇게 잡고 왼손을 잡고요. 니들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 또 니들은 항상 여기 왼손의 엄지검지 사이에 있으니까요. 잡기가 쉽겠죠. 그걸 잡고 티슈 포셉으로 항상 잡고 또 이렇게 해볼까요? 이제 실크가 되게 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실크가 때문에 힘들겠죠? 똑같이 길을 잡고 그 다음에 똑같이 잡으시고요. 쭉쭉 빼서 자, 여기 남은 만큼 잡고는 왼손을 돌려요. 이렇게 왼손을 돌려서 따뜻하고 끝. 역시 니들은 여기 있죠. 다시 풀어서 쭉 풀어주시고 니들 홀더 잡고 티슈 포셉 티슈를 찾은 다음에 이렇게 끝을 잡은 다음에 쭉 펼쳐서 이렇게 이 검지가 나와서 이렇게 눌러주면 나트가 훨씬 더 잘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또 잡고요. 쭉 풀어주고 이쪽으로 해볼까요? 잡으시고 끄트머리를 일단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쭉 돌려서 조직이 자꾸 들리면요, 이 검지손가락 뻗어서 이렇게 조직을 살짝 눌러주면 나트가 풀리지 않고 잘 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다시 거의 다 됐죠? 이게 티슈가 무브가 할 때는 겹치지 않도록 잘 펼쳐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 저 뒤쪽 왼쪽으로 갈까요? 그렇죠? 이렇게 있죠. 여기는 야. 컨티뉴어스 슈처처럼 멀리서 한번 잡고 세 개의 슈처를 한꺼번에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원래 잡고요. 또 가운데를 한 번 더 잡아요. 조금 돌려. 이제 반대쪽으로 할까요? 이 안쪽을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뒤에, 이 뒤에 이 밭에 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렇게 누르면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면요, 이것은 슈처가 덜 됐다는 겁니다. 어드테이션이 덜 됐다는 거죠. 이런 대로 브리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한 번 더 슈처. 오케이. 됐습니다. 오늘 바로 스캔을 할 거고요. 원래는 바로 on same day 델리버리 해도 돼요. 근데 우리 프로세스를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 후에 델리버리 합니다. 좀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네. 조금 다물어 보세요. 조금만 더.
제가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좀 더 제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고요.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메가스쿨의 교장을 맡고 있는 창동욱입니다. 2023년 시작된 메가스쿨 1기가 연자들의 열정과 참여하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메가스쿨만의 차별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소개해드리자면, 첫째, 메가스쿨은 담임과 부담임제로 운영해 임상 경험이 다소 부족한 원장님들도 책임지고 실력을 향상시켜드립니다. 둘째, 라이브 서저리, 토론 수업을 통해서 실전에 강한 교육을 제공해드립니다. 셋째, 최상급 막강 연자진들의 사전 협업과 철저한 내용 준비로 강의가 수준과 집중도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메가스쿨의 최종 목표는 젊고 유능한 치의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해외에 알려 한국 치과 임플란트 임상이 최고 수준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가스쿨은 언제나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는 분들부터 글로벌 임플란트 임상의 스타를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K 임플란트 미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메가스쿨과 지금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한 그런 케이스였죠. 우리가 한국에서는 잘 안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각광을 받고 있는 오론 4부터 오론 6까지의 케이스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플한 그런 케이스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이야기 드리기로 하고요. 앞에 약간의 광고가 나갔습니다. 메가스쿨 광고인데요. 작년에 이제 1기를 마치고 지금 2기 메가스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장동우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가스쿨은 정말 제대로 된 교육, 그러니까 한 하루 이틀짜리 교육을 통해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임플란트가 아니죠. 그래서 충분한 교육, 그리고 멘토와 멘티, 그리고 담임, 부담임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못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한 레벨에 오를 때까지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익혀나간다라는 것이 모토입니다. 제가 이 작년에 이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소개를 드린 것처럼 우리 연자분들은 그 14분이죠. 그리고 제가 메가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 하셨습니다. 올바른 교육을 해주십시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당연히 더 좋은 것을 소개시켜 주시고요. 원장님들의 필라소피에 맞는 그런 차례차례 교육을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지금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메가스쿨,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메가스쿨, 차이나, 메가스쿨, 유럽,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더 확대를 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올바른 교육은 사실 임플란트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다고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까다롭죠. 특히나 장기간의 성공을 얻으려고 하면 상당히 잘 오르고나이즈된 생각과 그리고 또 수술과 보철, 그리고 재료, 또 롱텀 팔로업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 K 임플란트의 그 스피릿이 전 세계로 차츰 더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료하신 분들은 또 그다음에 패컬티가 되고 또 좀 더 경험이 쌓이면 또 스스로 연자가 또 되어서 대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메가스쿨이 되면 좋겠고요. 뭐 여기서는 또 아니지만 우리 아지트라는 코스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의 길만 듣기보다는 또 의견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지트라는 코스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메가스쿨에 보시다시피 그냥 슬쩍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진짜 거의 10여 차례 이상의 팀 미팅을 통해서 어떤 강의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시고 또 모여서 워크숍도 또 하시고 이렇게 해서 겨우 만들어져 나간 것이 사실은 메가스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뭐 몇몇은 제가 일일이 다 소개는 시켜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보시기만 해도 이분들은 정말 현재 당대의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연자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또 시간을 따로 다 내셔가지고요. 네, 핸즈온을 위한 이 비디오 촬영. 사실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잠깐 그냥 비디오 나는 거 보시고 그냥 따라 하는 거지만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핸즈온과 그 필라소피를 다시 설명하고 촬영을 하고 이것을 편집해서 정말 엑기스를 여러분 손에 쥐어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막상 이제 교육이 시작되면요, 여러 가지 모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론 교육, 뭐 모델 실습, 그리고 픽조, 또 라이브 서저리 이런 쭉 단계를 거쳐서 정말 나 이제 좀 할 수 있겠어, 좀 알겠어 하는 그런 말이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에서 우리 일기 하신 분들의 그 뭐죠? 경험담 이렇게 소회를 말씀을 드렸죠. 저도 참석을 했지만 제가 가슴이 뭉클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디테일한 강의, 정말 연자분들이 정말 시리어스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걸 보고 사실 학생보다 선생님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시고 라이브 서저리 때도 우리 원장님의 치과에서 이렇게 손잡아 가면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마치고 또 사진 찍은 거고요. 그래서 마무리 또 할 때 또 파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2기뿐만 아니라 3기, 4기 쭉 이어나갈 것이고 또 우리 메가스쿨의 연자분들은 함께 지금 미국 코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K-덴티스리, K-임플란트가 전 세계에 다시 올바르게 자리매길 수 있도록 그 명성에 비해서 아직은 많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기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러 슈처도 조금은 강조를 했는데요. 아까 보시다시피 플랩을 열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데는 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옛날에 이렇게 보니까 슈처 하는데 30분 더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GBR이나 이런 거 할 때는요, 수술하는 시간이나 봉합하는 시간이나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슈처가 타임 이즈 트라우마거든요. 수술에 있어서는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환자의 스웰링이나 이런 게 훨씬 적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앞에서 하는 수술 시간은 사실 줄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전체 수술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슈처를 빨리 하는 방법을 이제 자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까지 손 모션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손 모션을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니들 홀더, 그리고 티슈 포셉, 그리고 우리 어시스턴트가 해주는 커트.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거의 슈처가 다 끝날 때까지 손에서 이 기구들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속 그 안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오늘은 뭐 제가 되게 꼼꼼하게 슈처를 하진 않았지만 한 10분? 그러니까 하악 전학이었잖아요. 슈처하는데 1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연습하시면 아마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왼손의 움직임이 키 포인트입니다. 네.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씨.
마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수술해서 좌우 모두 블럭을 하시는지요? 네. 저는 너브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가지고 임플테이션만 하고 완전히 그 센시티브한 것을 이렇게 반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또 환자분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블럭을 하고 인필트레이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주 선생님, 어르신이 6개월마다 고일다공증 예방주사를 맞으면 발치 적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나요? 네, 고일다공증 주사는요 종류가 많이 있고 사실은 제가 이 전공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요즘 한국 같으면 이 고일다공증 주사 또는 이 피오 약 드시는 분이 한 분도 안 드시는 분이 한 분도 없다 할 만큼 이 고일다공증 예방주사는 다 하고 계시거든요. 또 당뇨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당뇨의 크라이테리아가 낮아져 가지고 누구나 다 당뇨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임플란트를 못 하시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 이게 얼마나 강도가 있게 맞으셨냐. 고일다공증이 너무 심각하면 좀 세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조심을 하시고 조금 끊고 이렇게 하시고 내과쌤하고 의논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중단하지 마시라고 그럽니다. 고일다공증 예방주사의 원리가 뭘까요? 원리를 이해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죠? 고일다공증 예방주사의 원리는 메타볼리즘을 천천히 갖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BMU, 보온 메타볼리즘의 가장 기본이 되는 BMU가 있죠. 오스테오클라스트와 오스테오블라스트 액티비티가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새로운 그러니까 늙은 뼈는 없어지고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고 이게 쭉 가야 되는데 이게 새로운 늙은 뼈는 없어지는데 새로운 뼈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골이 자꾸 약해지는데 이 활동을 슬로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뼈가 잘 안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속도를 그러니까 오스테오클라스틱 액티비티도 줄이는 대신에 오스테오블라스틱 액티비티도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시술이 보온의 입장에서는 트라우마죠. 그런 트라우마를 주고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오스테오블라스틱 액티비티가 충분히 있어줘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데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우리가 보온에 프레셔를 가하는 것이 우리가 이니셜 스테빌리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프레셔를 가하는 식으로 임플란트가 식립돼야지 스테빌리티가 잡히니까 스테빌리티가 좋게 잡으려면 꽉 눌리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괜찮을지 몰라도 이렇게 고일다공증 예방주사를 맞는 분들은요. 이게 리모델링이 안 되고 네크로시스가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완전 언리미티드 되죠. 쫙 커져가지고요. 이 골수염이 아주 굉장히 커져서 이렇게 되면 입원하시고 정말 중환자실에서 케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에게 수술하실 때는요. 당뇨병도 마찬가지지만 소프트하게 수술하셔야 됩니다. 너무 센 인서션 토크 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이런 경우에 나이프 스레드 같은 걸 쓰셔야 됩니다. 나사산의 구조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위에 코티칼 본에서 프레셔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뭐냐? 사실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 애니리치 임플란트이고요. 그것에 쭉 내려오는 것이 애니원과 블루 다이아몬드 이런 컨셉입니다. 보온에 대한 스테빌리티는 좋지만 프레셔는 미니마이즈 했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시면 코티칼 본에서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잡아야 된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반대입니다. 그것이 다 프레셔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시스테믹한 디지즈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갑자기 네크로시스, 특히 브론제이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왜 이런 주사를 맞으시는가를 생각하시면 그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 2번 정도 이렇게 네크로시스 돼서 대학병원의 공양외과에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제가 하는 환자분들 거의 대부분이 70대 중반, 80대 초반 많이 다 이러시거든요. 다 주사 맞으세요. 그런데 그게 성공과 실패에 그렇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누플레이님, 디스탈 틸팅 하는 이유가 뭐냐? 디스탈 틸팅은요,
캔틸레버를 하나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은 멘탈 포라멘 투 멘탈 포라멘 사이에다가 스트레이트로 우리가 옛날에 식립을 했죠. 스트레이트로 5개, 6개 식립을 하고 뒤쪽으로 제1대구치까지 이 캔틸레버를 주면요. 2개의 치아가 캔틸레버링 돼야 됩니다. 이렇게 식립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캔틸레버에 된 보철물에서 파절이 생기거나 안 그러면 제일 마지막 임플란트가 망가지거나 결국은 힘의 밸런스를 못 맞춘다는 거죠. 그런데 틸팅을 하나 시키게 되면 실제로 제1대구치까지 교합을 만들어도 한 개만, 6번만 캔틸레버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5번까지는 스크루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토니 정생님, 렌치 사용할 때 드라이브가 너무 긴데 짧게 하면 더 편하고 좋을 것 같네요. 짧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스태프들이 전해주는 대로 제가 쓰다 보니까 좀 길게 보인 것 같습니다. 짧은 것도 있고 보통 좀 긴 것도 있고 울트라 롱도 있고 울트라 숏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혹 멘탈 러브에서 전방으로 주행하는 신경관이 명확한 경우가 있는데요. 침범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 주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맨디블라 바디 속으로 전체적으로 맨디블라 너브가 쭉 주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멘탈 너브가 나와서 이 입술 주변에 이너베이션의 센서리 너브입니다. 그렇죠. 모타 너브가 아니라. 근데 이제 안쪽으로 전치부 쪽으로 쭉 주행하는 너브는 사실 인사이시브 너브라고 해도 되겠죠. 자연치아가 있을 때 자연치아에 대한 감각, 프로프리오셉션 이런 것을 컨트롤해주는 그런 너브입니다. 근데 지금은 치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걸 지나간다 하더라도 아직은 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너브 또한 센소리이기 때문에 치아가 없어진 상태에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진 선생님, 환자분들 가운데 무치약으로 오래 계신 분은 미러나 여러 기구로 리트랙션 할 때 보통 사람과 다르게 볼이나 혀가 엄청나게 저항을 하거나 반발을 하는데 그럴 때 수월하게 하는 요령이 있을까요? 아니죠. 이게 사실 정말 맞는 말씀이거든요. 덴처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이게 뼈를 조금 모으는 그런 힘이 가해져 가지고 이게 덴처를 유지하는 그 힘이 가해져서 입술이라든지 볼의 힘이 되게 세요. 좀 일단은 환자분을 릴렉스 시키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한꺼번에 전체를 열어놓고 이렇게 느긋하게 수술하기보다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저도 양쪽을 다 하나씩 이렇게 다 하면서 패스 보고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너무 쫙 이렇게 오므려져가지고 그래서 왼쪽에 하나 하고 오른쪽에 하나 하고 하나씩 그렇게 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방법이 있진 않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에서 해주신 질문요. 중간에 임플란트는 정중 연합에 있습니까? 대개는 그 심피자 라인에 두지는 않습니다. 도도 사실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이게 거기보다는 약간 벗어나게. 어떻게 보면 1번이라 지금 알베올라 본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1번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약간 옆으로 정중선에서 약간 옆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보철이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될까요? FP3가 되겠죠. 그러니까 밑에 진지바 포션이 있고 치아가 있는 그런 FP3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임플란트의 위치가 나중에 투스 포지션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가운데 해도 괜찮은데요. 우리가 해보면 가운데는 너무 단단한 뼈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덴시티가 훨씬 더 가운데가 세거든요.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약간 피해가는 겁니다.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오론4 4개의 임플란트로 지지되는 하악을 선택하지 않으셨나요? 네, 오론4가 좋긴 한데요. 저는 오론6를 더 좋아합니다. 그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저작 습관, 좋아하는 음식의 형태 이런 것에 따라서 주잉 패턴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대개는 조금 더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먹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젊은 분들은 괜찮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훨씬 더 단단한 음식을 하기 때문에 4개도 괜찮을까고 생각되지만 저는 습관적으로 4개보다는 6개를 더 좋아합니다. 오늘은 공간이 약간 부족해서 제가 5개만 했습니다만은 또 상하기 풀덴처이고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제 생각에는 오론 5 최소 오론 5 아니면 공간만 있다면 오론 6로 가는 것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계는 없습니다. 네, 강 원장님 승립하시는 게 모두 4.1에 9 커프 2입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CT에서 봤을 때 라비알 쪽에 이렇게 슬로프이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2mm 커프로서 보시다시피 승립을 했고요. 사실 4mm를 할까도 생각했는데 그러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절반 정도는 서브크레스탈, 절반 정도는 바깥으로 2mm 정도 노출되도록 그렇게 포지셔닝을 시켰습니다. 딥스레드도 준비는 했는데요. 본 덴시티가 좋아서 딥스레드 하지 않고 레귤라 스레드로 했습니다. 최후방 악사의 각도는요, 왼쪽은 30도가 딱 맞았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30도도 아니고, 그 다음에 17도도 아니고, 그래서 좀 어중간해서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틸팅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원래 계획은 양쪽에 30도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틸티드 각도를 30도 하면 30도 각도가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메저링을 한 번 더 했다면 어쩌면 오른쪽은 17도가 더 맞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스캔을 했으니까 다음에 스크루 타입으로 이제 보철물이 들어갈 텐데요. 그때 한 번 더 패스를 보고 혹시라도 각도가 투마치라 하면 제가 17도로 어버트먼트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 라비알 진지바를 얇은 듯한데 소프티슈 중 건강을 위해서 멤브레인을 적용하지 않나요? 제 알베올라 보온이 있을 때는요 멤브레인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뮤코자 티크닝을 위해서 라비알 쪽에 진지바를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플라이어블 움직임이 많은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어태치 진지바는 거의 혼적 기관처럼 안 남아있는 이런 데다가 티슈만 두꺼워지면 이것이 어태치된 조직이 아니라 그냥 플렉스블한 조직이 더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차라리 이것보다는 얇은 조직이라도 그냥 본에다가 지금 현재 있는 페리스티움이 그냥 본에 딱 붙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습관입니다만은 사실 뭐 이것을 더 증가시킨 그런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타 회사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모신드 서피스가 본 레벨까지 잠기게 심는 것과 비교해서 메가젠 RE 혹은 BD 커플을 심는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미국에서 이 RE와 BD 커플을 강의를 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머신드 서피스 스무스 그러니까 티슈 레벨을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식립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스트로만 임플란트라면 1.8 또는 2.8 컵 하이트가 있지만 그것의 절반쯤은 그냥 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지 본 레벨이 잘 맞아지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 머신드 서피스가 본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표면 처리 테크닉이 아주 특별한 기능을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엑스피드라는 표면 처리 아시죠? 칼슘 이온이 이렇게 표면에 붙어 있는데요. 이 칼슘 이온의 작용은 그러니까 SLA 위에다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머신드 서피스에조차도 굉장히 특별한 구조를 가집니다. 어제도 우리 연구소에서 이걸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소프티슈에 기여를 할까 이렇게 계속 스터디를 해야겠다라고 우리 연구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은 그냥 머신드 서피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네, 기본적으로 원리는 이거 좀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드 서피스가 본 속으로 좀 더 잠긴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훨씬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우리가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강의를 통해서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 선생님, 일주일 뒤에 임시차를 사용해도 임플란트 골류착은 괜찮나요? 몇 개월 뒤 파이널 인상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경우 우리 병원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 저것을 3D 프린팅으로 뽑으면 아마 한 1시간 안에 뽑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 1시간 반, 90분 또는 2시간에는 템포러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그만큼 잘 안 기다리려고 그러시죠. 그래서 넥스트 데이 내일 오셔도 되는데 제가 내일 없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오십시오. 제 편의를 위해서 일주일 뒤에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오로넥스의 가장 큰 장점은 얼리 로딩 또는 이미디어 로딩인데 장점은 일단 무엇보다 크로스 아치 스테빌리제이션입니다. 그렇죠? 크로스 아치 스테빌리제이션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1개나 2개짜리 임플란트를 할 때보다 서로 묶어주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는 역할이 있죠. 그래서 이니셜 스테빌리티가 한 35뉴턴 정도? 30에서 35뉴턴이면 되고요. 그리고 ISQ가 오늘 ISQ는 측정하지 않습니다만은 한 60 정도? 이 정도만 나오면 서로 묶어서 원바디로 들어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인상은 오세인트레이션이 아니고 오세인트레이션은 이런 우리가 하는 엑스피드 서피스라면 8주 안에 끝날 겁니다. 거의 4주, 6주 되면 아주 많이 되어 있고요. 8주 되면 끝나는데 사실은 소프티슈의 힐링입니다. 얼마나 소프티슈가 잘 힐링 되느냐가 이제 파이널 라인을 정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저는 기다립니다. 소프티슈의 힐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킹공 선생님, 전방부 사용한 악사와 후방 앵글드 악사 어버트먼 차이점, 조임 강도는 다른지요? 아니요, 같습니다. 이 전치부는 스트레이트이기 때문에 원피스입니다. 투피스가 아니라 안에 너녹타에다가 원피스로 되어 있고요. 온바디로. 뒤쪽은 각도가 있기 때문에 어버트먼트 스크루가 있고 위에 다시 보철물 스크루가 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그냥 어버트먼트를 조아 넣는 힘은 25뉴턴 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 보철물 스크루는요 더 작기 때문에 한 15뉴턴 정도면 되는 것 같고요. 애플민트 선생님, 프리뷰에 올린 질문. 예전에 오로넥스 수술 영상도 잘 봤습니다. 하악 플랩 거상 시 멘탈 너브를 확인하는 걸 봤는데 너브가 판막 거상 자체 또는 거상 시 건드리게 될 수도 있는데 넘니스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냥 진짜 페르살 엘리베이터로 확 이렇게 찌르지만 않으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너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너브 시스에 쌓여 있는 거죠. 너브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고요. 그거 일부러 땡겨보고 눌러보고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확인만 하시는 정도에서는 넘니스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로넥스는 보철물을 시멘트로 붙이는 건가요? 나사로 쪼였다 풀었다 하는 건가요? 예, 스크루 리테인드로 합니다. 오로넥스는 거의 스크루 리테인드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커스텀 어버트먼트와 함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보철 옵션은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멘트로 붙이게 되면요. 아무래도 어느 5개, 6개 중에 1개가 세멘 로스가 와도 잘 모르죠. 그래서 하나씩 세면이 떨어져 나가서 나중에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려가지고 그쪽 임플란트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루 루즈닝이 생겨도 이게 금방 움직이는 게, 노는 게 느껴지니까 우리가 미리 처리하기가 쉽습니다. 요즘은 밀링 테크닉이 워낙 좋아져가지고요. 정말 원피스로 바로 이렇게 스크루 타이팅이 잘 됩니다. 옛날에 캐스팅 할 때는 와는 다르게 정말 정밀도가 좋으니까요. 스크루 리테인드 바로 하셔도 되고요. 저기에는요, 그냥 템포레이는 전체 PMMA, 메탈 없는 PMMA 스크루 될 것이고요. 파이널 보철물은 역시 전체 질코니아의 스크루 리테인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다시 두 번째 시니컬 트렌드님, 낯선 개념이라 커스텀하고 원바디 보철하는 거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커스텀하고 원바디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단 커스텀하고 원바디 하면 시멘테이션이 들어가죠. 시멘테이션이 들어가면 한쪽으로 세멘 워시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풀마우스인 경우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고 나는 절대 세면 워시가 안 된다, 세면 루즈닝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메가전 픽처로 오로넥스 어떻게 하는지 나온 카탈로그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저희 영업팀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우리 메가스쿨 강사진들께 의논을 충분히 드리진 않았는데요. 우리 메가스쿨 코스에 이 풀마우스 오로넥스 이 코스를 조금 더 추가를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저 혼자 이 코스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연자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특별 코스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그 속에다가 포함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로넥스는 늘 말씀드리다시피 조금만 그 아나토미를 이해하시면요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보철에 하는 방식도 어떻게 보면 1개, 2개, 3개짜리 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동의도 훨씬 더 많이 얻을 수가 있고요. 몇 가지 세이프티한 그리고 어떤 임플란트를 선택해야 되느냐, 어떤 어버텀을 선택하느냐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오로넥스 되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틸티드 된 것만 오로넥스가 아닙니다. 그죠? 스트레이트나 짧은 임플란트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에 따른 다양한 옵션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데 대한 이해를 하시면 임플란트가 훨씬 재밌어지고 또 즐거워지고 또 예후가 더 좋아집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